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 수면은 때로 사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 수면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과 정신 안정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올바른 수면 습관은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생체 시계에 의해 작동하며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말이라고 지나치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생체 시계를 흐트러뜨려 수면의 질을 낮춥니다. 두 번째로 자기 전 휴대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여 졸음을 감소시킵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피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세 번째 팁은 침실 환경 조성입니다. 침실 온도를 적당히 유지하고 침구는 깨끗하게 관리하며 외부 소음과 빛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수면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직장, 업무나 공부는 다른 공간에서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낮 시간 동안 적당한 운동은 심신을 피로하게 하여 숙면에 도움을 주지만 자기 직전에 하는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주로 아침이나 오후 이른 시간대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세요.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오후 시간 이후에는 커피나 차, 초콜릿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나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지만 일관된 노력을 통해 쌓아갈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더 나은 일상과 생활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수면 패턴을 다시 점검하고 자신만의 꿀잠 팁을 만들어 보세요. 꿀잠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행복한 잠자리를 위해 오늘 밤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일의 압박, 인간관계의 복잡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등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무거운 짐을 얹게 된다. 어느 날 나는 일상에서 탈출해 몸과 마음을 힐링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주기로 결심하고 자연 속으로 떠나기로 했다. 중부 지역의 한 조용한 산골 마을에 있는 작은 힐링센터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청정한 공기와 온천수로 유명한 곳이었다. 매일 도시의 소음에 지치던 나에게는 이곳에서의 여유로운 시간들이 꿈만 같았다. 힐링센터에 도착하자마자 프로그램 담당자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었다. 첫날 저녁, 환영 명상 세션에 참석했다.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명상 안내자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줬다. 깊은 호흡을 통해 내면의 스트레스를 천천히 흘려보내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명상 후에는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이 이어졌다. 힐링센터 뒤쪽에 있는 작은 숲길을 걸으며 나는 심호흡을 하면서 몸에 쌓여있던 긴장을 하나씩 놓아주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과 나무 냄새가 마치 나를 환영하는 듯했다. 이튿날 아침, 요가 수업에 참여했다. 요가 강사는 매우 숙련되어 있었고 차분한 목소리로 복잡한 자세를 쉬운 설명과 함께 알려줬다. 늘 뻣뻣하던 몸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끼며 아침 햇살 속에 땀을 흘리는 경험은 매우 상쾌했다. 수업을 마친 후에는 상쾌한 머큐리온 물에서 온천욕을 즐겼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는 동안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씻겨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점점 평온함을 되찾았다. 휴식과 명상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주는 소중함을 느꼈다. 힐링센터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조용한 야외 휴게소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일상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식을 마치고 도시로 돌아가는 길에도 나는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명확한 비전이 생겼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란 걸 배웠다. 이렇게 스트레스 완화는 우리 삶의 필수적이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 긴 여행을 통해 쌓인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만 있어 살이 조금 찐 것 같았다. 건강도 걱정됐고 체력마저 예전 같지 않았다.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 인터넷과 여러 책을 참조해 건강한 생활 습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하루 30분 운동이라는 기사를 읽게 되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기사는 간단하면서도 명료했다. 하루에 단 30분을 투자해 운동을 하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짧은 시간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었다. 하지만 여러 연구 자료와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30분의 운동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했다. 나는 이 방법을 작고 확실한 변화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마음먹었다. 첫째 날, 운동복을 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다.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느긋하게 시작한 운동은 간단한 걷기였다. 한 바퀴를 돌고 나니 상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출발하기 전에는 귀찮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운동이었지만 확실히 시작하고 나니 기분이 확 달라졌다. 걷기 시작한 지 15분쯤 지나 몸이 적응되기 시작했다. 호흡도 안정되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졌다. 그렇게 30분이 흐르는 동안 어느새 몸이 풀리고 있었다. 두 번째 주부터는 약간씩 강도를 높였다. 걷기에서 빠른 걸음으로 좌우로 점프도 하고 팔 근력도 키우기 위해 가벼운 덤벨을 들었다. 가장 좋은 점은 30분 동안의 운동이 절대 지루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다. 새로운 운동 방식을 섞어가며 하면서 매일 동기를 부여받았다. 더불어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는 나에게 일종의 명상 시간이 되었다. 3개월이 지나고 나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그때 명확한 변화가 보였다. 체중이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기분조차 가뿐해졌다. 등산이나 장거리 걷기 같은 예전에는 나에게 무리라고 생각했던 활동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졌다. 체력뿐만이 아니었다. 내 정신도 크게 안정되었다. 업무 중 겪던 스트레스와 피로가 줄어든 것 같았다. 그 이후로 나는 하루 30분 운동을 꾸준히 지켜가며 내 일상의 일부분으로 만들었다. 신체적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내 생활 습관도 자연스럽게 더 건강하게 변해갔다. 식단도 자연스럽게 조절하게 되었고 수면의 질도 높아졌다. 변화를 위한 첫발은 작았으나 그 발걸음은 내 삶의 전반을 바꾸어 놓았다. 지금도 나는 하루 30분 운동을 통해 나의 건강과 체력을 다지고 있으며 그것에서 오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사는 김민수라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수면 문제로 고생하며 지쳐 있었다. 매일 밤 잠에서 자주 깨어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아침이 되면 피곤함을 떨칠 수 없었고 이는 그의 일상생활과 업무에도 지장을 주었다. 그의 가족들마저 그가 밝고 활기찬 모습을 잃었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수는 친구와의 대화에서 수면의 질이 건강과 생활의 여러 측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의 친구는 최근에 수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은 후 삶이 변했음을 이야기했다. 이를 계기로 민수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다. 민수는 우선 수면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찾아 읽기 시작했다. 수면의 단계, 숙면의 중요성, 그리고 수면 부족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가면서 자신이 지금껏 얼마나 수면을 소홀히 해왔는지를 깨달았다. 특히 자신이 밤늦게까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침실 환경이 수면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그는 보다 직접적인 개선책을 찾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서적의 도움을 받아 수면 개선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로 수면 전의 루틴을 만들었다. 그는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독서를 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이러한 안정적인 루틴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의 수면 준비 신호를 보낼 수 있었다. 또한 민수는 침실 환경 개선에도 집중했다. 잠들기 적합한 조명을 사용하고 소음 차단을 위해 두꺼운 커튼을 설치했다. 더불어 침대와 베개를 자신의 체형과 잠버릇에 맞는 제품으로 교체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그의 수면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음식 섭취의 조정도 고려되었다. 그는 카페인을 오후 늦게 섭취하지 않도록 조절했고 지나치게 무거운 저녁 식사를 피하며 수면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다. 균형 잡힌 식단은 자연스럽게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해 주었다. 수면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민수는 자신의 수면 패턴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언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언제 개선되었는지를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수면 상태를 추적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다. 몇 달이 흐른 뒤 민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그가 더 자주 웃고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동료들은 이를 알아차렸고 민수의 가족들은 오랜만에 그의 활기찬 모습을 보게 되어 기뻐했다. 결국 김민수는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새로운 습관들을 일상에 정착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경험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힘쓰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본보기로 삼아 자신들의
자신들의 수면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다.